lunchbox. 안녕하세요. 휴스턴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골에서 가져온 다양한 채소들 중에서 가지와 애호박 그리고 청양고추를 가지고 마파 가지 두부 덮밥을 만들 겁니다. 이 메뉴는 제가 가족들에게 자신있게 선보이는 수많은 메뉴들 중 하나인데요. 사실 모든 메뉴를 나름 자신있게 선보이기 때문에 그닥 차별성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 특별히 더 호평을 받는 그런 메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사천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정통 마파 두부와는 거리가 있고요. 그때그때 주방에 있는 재료들이나 새로운 소스, 새로운 배합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적용하고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정된 실체의 레시피가 없습니다. 마치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불교 철학과도 매우 일맥상통하는 그런 요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거창하죠? 마파 가지 두부 덮밥은 사실 조리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실제 조리 시간보다 여러 가지 야채를 씻고 또 손질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재료값도 저렴하고 사실은 정말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메뉴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요리할 때와 귀찮지만 뭐라도 쿵척거려야 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으니 마지못해 요리할 때 이게 분명 맛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적인 셰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한 맛을 구현하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같은 재료, 같은 조리법, 같은 조리 시간이라도 맛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마음의 맛 그런 거겠죠. 가지는 어슷 썰기로 짧은 조리 시간에도 속까지 잘 익도록 좀 작게 잘라줍니다. 크기가 막 엄청 거대한 그런 가지가 아닌데도 잘라보니 씨가 좀 있네요. 요즘은 농산물들도 참 먹기 좋게 손질하기 편하게 종자에서부터 재배 방법까지 다방면에서 개량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텃밭에서 사람의 손길을 많이 타지 않은 작물들은 그 속을 쉽게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자르면 큼지막한 끔찍한 애벌레가 꿈틀거리고 있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굵고 억센 씨가 콕콕 박혀 있어서 손질에 애를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겠죠. 애당초 우리가 먹는 채소들 중에서 특히 열매들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호박이라던가 가지, 토마토, 그게 다 번식과 이 존속을 위해 만들어진 이 생명으로서 최적의 결과물일 테고, 그러니 당연히 씨앗이 들어있을 텐데 우리는 씨가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 뭔가 품질에 불량이 있는 그런 농산물이라고 치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손질이 끝난 가지는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찹쌀가루나 전분가루를 한번 묻혀서 조리하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슬알에게 번개 찌짐이를 맞고 장렬히 전사하신 우리 대족장 가로시 형님처럼 겉바속촉이 되겠죠. 가지를 마구 흔들어주면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딱히 스트레스 해소에 좋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흔들면 실제로 해소가 됩니다. 이 뭔 개소리야? 마찬가지로 깍둑썰기한 두부에도 전분을 골고루 묻혀주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가지한테 하듯 전분이 들어있는 봉지에 넣고 미친 듯이 흔들면 두부가 다 박살이 나고 두부에서 나온 수분과 전분 그리고 부서진 두부가 뒤섞이면서 이
대환장 파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파 가지 두부 전을 먹을 게 아니라면 이 두부를 봉지 안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굴려주셔야 됩니다. 영상을 다 찍고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전분 반죽을 만들어서 두부를 코팅해 주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저는 나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 소금, 설탕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이 요리의 경우 기름을 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화요리 계통은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볶고 튀기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기름을 평소보다 많이 쓸 수밖에 없네요. 이런 고유가 시대에 썩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기름을 적게 쓰도록 노력하면서 이 가지를 볶듯이, 그런데 또 살짝 튀겨지듯이, 그러면서도 가지전을 부친다는 느낌으로 조리를 하고 겉면이 노릇노릇 바삭해지면 따로 빼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두른 팬에 이 가지를 넣을 때는 이 겉에 묻어있는 전분 가루를 좀 털어내는 게 좋습니다. 가루가 기름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기름도 거무튀튀해지고 또 질척거리기도 해서 결국 또 새 기름을 붓게 되더라고요. 가지 조리가 끝나면 이번에는 기름을 좀 더 붓고 달궈진 팬에 두부도 넣어줄 겁니다. 두부는 하루 전에 미리 그릭 요거트 메이커나 이 키친타올을 사용해서 물을 쫙 빼주면 더 단단한 식감과 농축된 고소함을 얻을 수 있긴 한데, 저는 깜빡하고 요리할 때 바로 포장을 뜯어서 대충 물기를 좀 털고 사용을 했더니 내부에 수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드러운 식감도 좋긴 한데 문제는 기름에 튀기듯이 구워낼 때 온 사방으로 기름이 다 튄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직육면체인 두부의 모든 면을 다 노릇하게 구워내려면 두부 한 조각당 총 5번을 뒤집어야 하겠죠. 육면체니까. 근데 제가 두부 한 모를 4×4=16에 다시 반을 잘랐으니까 총 32조각. 그러니까 이걸 다 뒤집으려면 32 곱하기 5, 160번을 뒤집어 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기름은 쉴 새 없이 튀고 손은 따끔따끔한데 160번을 부서뜨리지 않고 뒤집는 건 귀찮고 싫다, 그죠? 대충 위아래가 바삭하게 잘 익었으면 뭐 한두 면 정도만 더 구워주고 나머지는 부드러운 식감도 살리기 위해서라며 재빠르게 자기 합리화를 한 뒤에 그만 구워주도록 합시다. 물론 남편이 하는 건 다 궁금해하고 또 재미있어 보이는 그런 순진한 아내가 있다면 못 이긴 척 주걱을 넘겨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정 부분 아웃소싱을 하는 것도 좋으니까요. 물론 빠르게 실증을 낸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는 그 사이에 주방을 정리하거나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겠죠. 두부가 얼추 다 구워졌으면 이제 두부도 따로 덜어내고 맨 처음 손질해 두었던 애호박, 그리고 건고추, 마늘, 쪽파를 함께 넣고 볶아줍니다. 이렇게 재료를 나눠서 조리하는 이유는 재료들이 가진 저마다의 특성을 고려한 겁니다. 단단한 조직의 애호박은 조리 시간이 물렁한 가지보다 길겠죠. 그리고 이리저리 뒤적이면서 볶아야 하는데 이걸 또 두부랑 같이 조리하면 이제는 두부가 다 박살이 나겠죠. 그런 이유에서 함께 묶어도 되는 재료들을 설정하고 따로 조리를 해주는 겁니다. 애호박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이제 가지를 함께 넣고 두반장, 굴소스,
그리고 중국식 된장, 그리고 요즘 제 요리에 빠지지 않는 이 중화 소스 2종을 넣어줍니다. 하나는 마늘 맛 칠리 소스고요. 또 하나는 소고기가 들어있는 그 시그니처 칠리 소스인데 왠지 마파두부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용감하게 넣었습니다. 이 소스들을 넣고 만드는 마파 가지 두부는 제가 또 처음 해보는 거라서 물론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이 상상하고 있는 그 맛이 그대로 또 나온다면 맛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또 2배가 되겠죠. 사실 이 소스들은 그 예전에 상하이 식품 박람회 갔을 때 이 샘플을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이 현지 마트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라면, 볶음밥, 중화요리 뭐 어디에나 잘 어울릴 것 같고 입맛이 없을 때 마치 군생활 할 때 먹던 그 맛다시 마냥 한 숟갈 떠넣으면 죽은 입맛도 벌떡 일어나고 이 폭망한 요리도 어떻게든 대충 수습이 되는 것 같아서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요리는 한 번도 폭망한 적이 없고 입맛도 좀 없었으면 하는데 항상 있는 게 오히려 더 문제죠. 아무튼 그래서 이 소스 회사를 검색까지 했어요. 검색하고 담당자를 찾아서 메신저에 친추도 하고 지금까지 쭉 소통하면서 아예 이제 한국에 수입을 해볼 생각으로 처음에는 좀 호기롭게 덤벼봤습니다. 근데 원재료 하나하나에 대한 이 각종 검역과 뭐 온갖 테스트, 또 모든 제조 공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 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좀 깨닫기 시작하면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수입 식품에 대해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꼼꼼히 챙기고 관리하는 분들이 좀 많다. 그런 것도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걱정 없이 나름 안전한 먹거리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이런 분들 노고 덕분이겠죠. 아무튼 식품은 제조든 수입이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엄청 까다롭습니다. 소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건 수입을 위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또 많고 이게 뭐 최종적으로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진전이 있으면 또 기회가 될 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리로 돌아가서 소스를 넣고 센 불에서 짧게 조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소스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타는 걸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짧게 조리하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주걱으로 뒤집고 볶고 소스를 고루고루 퍼뜨려야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부는 항상 마지막에 넣고 또 이 작고 가녀린 생명을 대하듯이 이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겨주듯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해야만 부서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겨주신 적이 없다면 그냥 상남자 스타일로 뒤집어 엎으셔도 되는데 그럴 거면 두부에 물을 미리 쫙 빼주시거나 아니면 뭐 요즘은 시판 두부 중에서 더 뭐 단단한 두부 그런 게 있다던데 아무튼 그런 옵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분물을 부어서 밥에 올렸을 때 슥슥 비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되직한 농도를 좀 잡아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파 가지 두부 덮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아주 소상히 알아보셨죠? 자꾸 치트키 같은 소스빨로 다 해먹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집에 이런 소스가 없어도 두반장, 굴소스, 설탕, 후추 조금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마파 스타일 요리가 가능하고요. 이 전문 요리 유튜버 분들이 또 수많은 분들이 이 유튜버 생태계에 보진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요즘 날씨도 점점 더 더워지고, 아니 무슨 이 해마다 더위 시작이 더 빨라지는 것 같긴 한데, 암튼 더울 땐 시원한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또 매콤한 게 땡기기도 하죠. 그래서 사천이 매운 음식이 많이 발달했다고도 하던데, 여러분들도 매콤한 마파 가지두부 덮밥 한 그릇 하시면서 각자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휴스턴 런치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